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세무조사의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착수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특별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착수가 틀리고 세무조사 방법이 강도가 좀 더 강하게 다르다. 또 마무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통고 처분이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특별세무조사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세범칙조사를 일반적으로 특별세무조사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조세범칙 조사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반 세무조사를 하다,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범칙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해당돼서 거기에 범칙조사로 선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범칙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연간 포탈 혐의 금액 또는 혐의 비율이 이 표 이상이면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이 된다. 자, 수입 금액, 외형이죠. 외형을 기준으로 100억, 그다음에 50억, 20억 미만 이렇게 나누어서 포탈 혐의 금액, 그러니까 외형 누락 금액이라든지 또는 비용 과대 계상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포탈 혐의 금액이 이 금액 이상일 때, 또는 혐의 비율이 이 비율 이상일 때 특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 포탈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또 조세 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조사를 하던 도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범칙조사 전환이 필요한 경우, 그런 때는 일반조사 도중에 조세범칙조사 특별조사 대상자로 전환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여러 가지 장부 서류 임의 제시에 이게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중 장부를 사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탈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 서류 등을 파기해서 증거 인멸 이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조사 도중에 범칙조사, 특별조사 대상자로 전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절차들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조사, 이제 조사 착수 전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특별조사는 사전 통지를 안 하는 것이죠. 사전 통지를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치는데 살벌합니다. 우선 보시면 아무런 정보 제공을 안 해주죠. 정보 제공을 안 해줍니다. 다만 내부 분석 자료를 토대로 소위 내사라고 합니다. 내사, 사전 준비조사, 그 다음에 조사 착수할 때 예치조사라고 하는데요. 서류들을 이미 제시받아서 예치하는 겁니다. 확보하는 거죠. 그 장소 등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는 누가 가느냐, 이런 얘기들인데, 실질적으로 특별조사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하면 첫 번째 사업장, 두 번째 자택, 또는 지점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데 동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10시다, 11시다 이런 시간에 동시에 착수를 해서 모든 것을 스탑시켜 놓고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보이는 모든 증빙 서류, 전산 자료 등을 이미 제시 형태로 제출받아서 확보를 해 가게 되는 것이죠.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착수 전에 어떻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 착수 시에는 사전 통지 없이 그렇게 불시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소들에 나와서 예치 절차입니다. 예치 절차인데 사실은 압수수색하고 유사합니다. 네, 압수수색하고 유사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에는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 조사팀에는 이 전산조사 전문 요원이 동행을 해서 굉장히 그 아주 실력을 갖춘 전산조사 요원이 동행을 해서 전산 자료들을 여러 가지 백업을 받고 또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또는 비밀번호가 있는 파일을 암호를 해독을 해서 다시 그 파일을 살려내고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죠. 전산 시스템 내의 비밀까지도 모두 열람 복사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특별조사가 어느 날 불시에 오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나 대표자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조사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거부할 수 없겠죠. 네, 조사를 거부할 수 없겠습니다. 조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담하고 침착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예치에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승낙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서로 조사팀과 우리 사업자 간에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치 착수 시부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 입회하에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치가 끝나면 조사를 특별조사는 대부분 서류를 다 예치해 가기 때문에 조사팀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래처 조사나 금융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서류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예치물 전산 자료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조사팀의 사무실에서 하게 된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면 거래처 또는 금융조사가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출장을 하게 되죠. 출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조사 기간 중에라도 추가 예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또 추가 예치를 나오기도 합니다. 추가 예치를 나오기도 한다. 또 조사 진행 중에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납세자 동의하에 다시 또 추가 예치를 해서 서류를 보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무조사 진행 방법은 일반 조사와 똑같죠. 예치해 갔으면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은 일반 세무조사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의 마무리인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반 조사나 특별 조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조사팀 앞에서 예를 들어서 격리과장을 아주 크게 질책을 하거나 나무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이런 태도가 돼서는 아주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조사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액을 확정하고 이런 절차는 일반 조사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조사는 통고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고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확인서 이외의
전말서 또는 문답서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세금 누락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이죠. 범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확인서 전말서 받는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건 통고 처분을 할 것인지 통고 처분을 생략하고 고발을 할 것인지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인지 이런 처분을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통고 처분이란 건 어떤 것이냐? 조세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해서 확증을 얻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통고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통고서에 의해서 범칙금을 얼마를 납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고 처분을 그대로 이행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은 고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고발은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통고 처분과 관련 없이 소위 직고발이라고 하는데요. 자, 징역형이 예상되는 그런 정도 규모의 탈세다. 또는 통고 처분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 또는 거소불명 또는 통지서라든지 이런 각종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통고 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을 하게 된다. 통고 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발은 실무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하고 또 검찰에 직접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혐의 처리입니다. 특별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 받으면 제일 좋겠죠.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했을 때 그때는 무혐의로 종결하고 압수 물건 다 돌려주게 된다. 그 다음에 특별세무조사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일반 조사와 마찬가지로 통지를 보내게 된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조세 범칙조사 대상자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 과세 전 적부심 절차 제도가 생략되고 바로 납세 고지 절차에 의해서 징수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지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런 절차에 의해서 권리 구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조사의 방법, 구체적으로 특별조사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